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 호소, 김봉연의 자백, 라임 사태의 주범격인 김봉영 씨가 기동민 의원 등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는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상대 캠프에서도 300만 원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래구 씨의 공소장 내용 중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외교통일위원장실 윤관석 주재 송영길 캠프 기획회의, 윤관석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는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상대 캠프가 홍영표 캠프인지 우원식 캠프인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매 변호사님, 네. 검찰이 강래구 씨 공소장에 쓴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 디테일함이면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장소가 특정이 됐어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 주재로 윤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발언이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가 300만 원씩. 정작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네. 강래구 위원에 대한 공소장은 그 구체성의 정도가 더 중합니다. 그 이유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고 강래구 위원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 사이 수사가 진행이 된 거군요. 그 사이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는 결국 공소장으로 말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련 사실을 온전히 완비해서 공소 사실을 적시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구체성이면 뭐 녹음 파일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수준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녹음 파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일시, 장소, 대상, 금액까지 특정될 정도라면 이른바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을 바탕으로 시작된 이 수사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얼개가 꾸려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자가 한두 명 내지는 그 이상의 인사들이 이와 같은 진술을 공통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윤관석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신의 입이 아니라 타인의 입을 통해 진술된 내용이다 보니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즉 윤관석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나 정작 자신이 기소되었을 때 법정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적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이 돈봉투 살포의 배경,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인 윤관석 전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다 보니 상당히 격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을 살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 수사가 다른 캠프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그건 또 같습니다. 별개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이 정도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체관계를 온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없고 수사를 제기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아직까지는 다른 캠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논하는 것 자체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용어랑 특정 용의자를 입건시켰다라는 용어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내사 단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씩 뿌리는 것 같으니 우리도 뿌리자라는 윤관석 의원의 이 발언을 검찰이 굉장히 특정해냈다면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씩 뿌렸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내사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수사의 착수와 입건은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인지, 입건, 수사의 착수, 수사의 개시는 모두 동일한 표현인데 내사는 그 전 단계입니다. 사전 단계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탐색해보는 단계고 누구든지 피의자로 특정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 사안 자체는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상당히 강력한 근거이다 보니까 곧바로 수사 착수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던 반면에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을 뿌리고 있다는 전원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수사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사 단계에서
관련된 진술이나 유의미한 정황이 한두 가지는 포착되어야 내사가 그 힘을 받고 수사의 착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검찰은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이다 보니까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다 보니 내사는 충분히 진행할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내사의 힘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내사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내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첩보가 있는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의원의 발언이다라는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다른 캠프에서도 300만 원을 뿌린 것 아니냐라고 윤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사실 벌집을 쑤신 것 같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후보인지 경쟁 후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세 분이 나왔는데 또 홍영표 의원, 즉 우원식 의원 두 분이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홍영표 캠프에서 300만 원을 뿌렸다는 건지 아니면 우원식 캠프인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발끈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죠. 우리는 아닌데 왜 이렇게 공소장에 적힌 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사실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찜찜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더욱더 확대를 할지 말지는 이제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지금 또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동기가 사실 중요하죠. 뭐 다른 캠프에서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접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대표 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다른 쪽에서도 돈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돌린 거라는 거랑 다른 쪽은 그런 기미가 없는데 우리만 돈을 돌린 거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그 동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죄질 그리고 뭐 형량에 있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관석 의원이 밝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의원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민주당 전체가 저는 굉장히 뒤숭숭한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6월 5일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해서 또 그 29명의 출입 기록을 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이 29명이 누구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뒤숭숭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금요일 주말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고 이때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